요리 전문 채널 올리브TV에서 2018년 12월 29일 파일럿 방송을 시작으로 19년 2월 24일부터 정규 편성되었던 요리 예능 모두의 주방은 강호동 씨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 출연진이 공유 주방에서 게스트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고정 출연진 중에는 HKT48으로 데뷔하여 오디션 방송 프로듀스 48의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의 멤버이자 현재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미야와키 사쿠라도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이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첫 고정을 맡은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주방 8화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개그맨 유민상 씨가 미야와키 사쿠라의 생일을 축하하며 인터넷 게시글을 인용하여 인상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붙었더라고. 나 그거 기사 봤어. 그래서 그 게시글이 뭐냐면 일본 친구가 한국에서 데뷔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 미국에다 광고를 했다. 이렇게 있는 거야. 타임스 스퀘어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곳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등에서 배경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전광판 계약을 하고 홍보를 하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광고용 전광판에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글로벌 음원 서비스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음원을 발표하는 가수들의 경우 스포티파이 로고와 함께 신곡의 홍보를 하는 경우도 흔하며 이는 당연히 K-팝 아이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팝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광고 외에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직접 생일 축하나 데뷔 몇 주년 기념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미야와키 사쿠라의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광고가 걸린 시점은 프로듀스 48 오디션을 통해 아이즈원이 결성된 지 약 6개월 차에 걸린 광고였지만 이미 HKT48 그룹 활동이 있었던 사쿠라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중국 팬덤이 오로지 K-팝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 멤버여서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사쿠라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생일 축하 영상을 올렸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2006년 아시아송 페스티벌로 첫 내한 공연을 했던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5인조 그룹 아라시의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연에도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6년 9월 22일에 열렸던 공연장에는 아라시의 팬들이 객석에 많이 보였으며 그라운드가 아닌 공연장 반대편의 관중을 받지 않은 객석 쪽에 멤버별 캐리커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아라시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면서 이 현수막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은 소속사가 아닌 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공연 다음날 열린 팬미팅 공연에서 멤버 아이바 마사키도 이 현수막 설치에 대해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소리 페스티벌에 이시원 홀을 이런 또 낙기가 왔다. 낙기 스피드 반면 최근 J-팝 아티스트가 타임스 스퀘어에 광고가 걸렸다며 화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팬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띄운 것이 아니라 스포티파이 등의 음원 사이트와 연계하여 광고비를 직접 아티스트 측이 부담하고 진행한 프로모션입니다. 타임스 스퀘어에 홍보 광고가 올라온 것은 맞지만 팬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올리는 광고와는 아무래도 결이 다릅니다. 사실 팬들의 자발적인 서포트라는 게 꼭 타임스 스퀘어 같은 곳에 막대한 광고비를 모금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규모 있는 성과만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밴드 세카이 노오와리는 2016년 지산 록밸리 페스티벌 출연을 앞두고 2016년 7월 21일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출연했을 때 MBC 사옥 1층에 팬들이 라디오 부스를 볼 수 있는 가든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출연을 하며 팬들과 만날 수 있었으며 멤버들은 팬들이 세카이 노오와리를 위해 제작한 케이크 등의 선물을 전달받으며 팬들의 서포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 아티스트는 2019년도 이후 BTS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에야 급진적인 해외 진출을 천명하는 몇몇 J-팝 아티스트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소위 세계 진출이라는 타이틀로 해외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읽는 장소에서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팝 아티스트들처럼 개방적인 SNS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늦은 상황이라 해외 팬의 기반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오로지 그럴듯한 결과물을 위한 프로모션을 하려다 보니 겉으로는 타임스 스퀘어 등의 광고가 걸리기도 하고 오디션 형태의 방송에 출연해 미국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 축제 등에서 공연을 하며 관객이 제법 모인 장소에서의 공연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의 결과는 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실속 있는 성과가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먼저 러브콜을 받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구축된 팬덤의 자발적인 서포트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대형 엔터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아이디어를 통해
그럴듯해 보이는 기록만 남기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일본 아티스트들도 해외 진출 선언 전부터 자발적인 해외 팬덤의 서포트를 받게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